어제 이제 어제였나요? 그제 나갔던가요?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저희가 이제 단독 기사로 쓴 게 네, 그저께였죠. 네. 그저께.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열 말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1월 달에 가장 먼저 윤석열하고 전화를 했는데 네.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한국의 조선업이 좀 미국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조선 3사들이 MRO 또 네. 이런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 네. 이 사업에 이 수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다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 뒤에 그때 요청할 때 트럼프가 협상할 사람을 우리 쪽 파트너, 미국 쪽 파트너를 일론 머스크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거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네. 장관급 지금 강요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국가효율부 수장? 네. 국가효율부인가요? 그 새로 만든 그런 기구고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고 이 인공지능 우주선 다양한 정말 미래 첨단 산업 네. 쪽에 인공위성 네. 저궤도 인공위성 그런 첨단 산업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가 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니 선박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중공업 산업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트럼프가 미국 자기네 쪽 창구로 일론 머스크를 내세웠을까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더 큰 어떤 선박과 인공지능과 인공위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된 더 커다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해양 패권, 해양 산업에서 자기네들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손잡고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우주선에 지난번에 우주선 올라갔다가 쏘아놓고 로켓이 다시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수거했잖아요. 이런 스페이스 X 그리고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이게 이제 스타링크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이런 혁신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혁신 기술과 한국은 또 조선 생산 능력이 있어서 상선, LNG, 특수 선박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아요. 기술력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는 비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저 밑에 또 일본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미국은 불과 한 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처져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군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간 상선은 완전히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트럼프는 이걸 안 되겠다. 이게 아까 해양 패권 하려고 그러면 해양 운송까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어떤 조선업을 재건하려고 그러면 한국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기술력이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걸 한국과 결합시켜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조선업에서는 엄청난 미국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도 엄청난 일론 머스크의 혁신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기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걸 트럼프가 윤석열한테 요청하고 윤석열이 요청하니까 사실은 산자부에 통해서 가동이 됐대요. 가동이 돼서 그럼 일론 머스크하고 누가 가깝냐? 그래서 이재용이 가깝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깝다. 그래서 거기하고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 제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일단 무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래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산업부 장관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서 미국 만들어갖고 갔는데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행정부에 트럼프 행정부에 아무도 상대 안 해주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몇 명 만나고 왔는데 거의 퇴짜 맞다시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도 미국한테는 어떤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상당히 지렛대로 삼을 만한 뭔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관세 압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걷어찬 것일 수 있다. 그렇죠. 비상계엄으로. 이런 얘기인 거죠. 저 지금 당장 트럼프 지금 해가지고 뭐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때렸잖아요. 그거 우리 피해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우리 뭐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관세를 때렸는데 그때는 미국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는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의 한 70% 정도를 무관세로 무관세 쿼터를 받았거든요. 할당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무관세.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무관세 쿼터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공언을 했고 다음 달 12일부터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25%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게 무관세 할당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향후 4주 동안에 매주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걸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미국의 이제 유럽연합 여러 나라에서 이제 생산된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스웨덴, 뭐 이태리 근데 미국은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 동등하게 10%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의 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유탄을 맞을 수가 있죠. 네. 근데 호주 보니까 호주 총리는 트럼프하고 전화해가지고 없던 일로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우리나라가 9위예요, 9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의 그 무역 관계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그게 작년에 660억 불이었어요. 660억 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호주는 미국이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사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조선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만약 일론 머스크를 제시할 정도 됐다. 지목해갖고 일론 머스크랑 해라. 라고 할 정도 되면 트럼프의 구상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 당선 돼가지고 바로 그 요청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치밀한 전략을 짜면 이런 관세 압박을 해올 때 상당히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나 방위비 부담을 뭐 완화시킨다든가 그 압박을 완화시킨다든가 이럴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윤석열이 걷어차고 거기다가 지금 차상목은 전화통 한 번 못 했잖아요. 트위터에다가 축하 메시지도 트위터에다 올리잖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무슨 경제사절단에 간다 그러는데 경제사절단에 가면 누구랑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지금 실세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매일 보고한다는 식으로 와가지고 자기 아들인가 무등 태우고 와가지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창구가 있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랑 창구가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쪽 요구들을 반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일본은 갔다 왔잖아요. 트럼프 만나고 왔잖아요. 이시바는. 아니, 그러니까 뭐 언론에 이미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트럼프 스타일이 톱다운 형식의 또 자기와 또 친분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직접 교섭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장관급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만나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은 깜방에 있는데 트럼프가 만나줄 리는 진짜 만무한 거고 쳐다보지도 그렇죠.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걸 기회를 걷어차버렸잖아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특별한 요청인데 네. 비상계엄해갖고 걷어차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눈밖에 나버린 거죠. 근데 뭐 지금 극우 쪽에서는 트럼프가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떡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 차기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걸 미국하고 협상을 어떻게 되며 진짜 이게 리더십 공백 사태가 지금 초래한 윤석열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그런 빨리 지금의 정치적인 불안정,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야죠. 그거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 빨리 서두르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 이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방도는 없다. 네. 참 윤석열이 초래한 국가 이 리더십 공백, 비상계엄, 이게 하나의 지금 국가적 어떤 위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 피해는 결국은 또 서민들한테 오는 거고, 예. 서민들이 제일 가장 큰 직격탄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가지고 그나마 안 좋았던 경기가 계엄 때문에 그래도 연말에는 좀 장사가 되는 그런 시즌인데 계엄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지금 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또 하여튼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댓글 또 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면 수연아님, 모순덩어리 반사회적인 인물이 어찌 대통령이 되었는지 한탄스러워요. 그랬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네임님, 돌이킬 수 없으니 어서 탄핵하고 트럼프도 대응하고 나라가 정상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탄핵을 서둘러서 공정한 심판, 그래서 윤석열의 어떤 지연적전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서둘러서 탄핵을 하는 게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길이다. 아까 우리 고재학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그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